나타나는 그 절단면, 우리가 이 절단면이 이와 같은 빗금친 요런 모양이라고 했을 때에 특별히 요 면을 갖다가 우리는 보통 뭐라 하냐면, 그렇죠.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우리는 보통 요 빗금친 부분, 즉 단면적을 우리는 보통 와샤의 넓이라고 표현해 준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입체의 부피에 있어서의 단면적을 우리가 단면의 넓이, 즉 단면적을 SX라고 우리가 표현했을 때에 이와 같은 빗금친 부분을 X축에 회전시켰을 때에 만들어지는 단면은 이와 같은, 즉 원환면이고, 이 원환면의 넓이를 우리는 보통 여기서 AX라고 표현하는 이 단면적을 특별히 와샤의 방법에 쓸 때는 이걸 라지 AX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우리는 뭐다? 보통 와샤의 넓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 X값이 보다시피 A에서 B까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X라는 지점에서의 와샤의 넓이, 즉 단면적을 계산을 해가지고 요 단면적을 우리가 요 SX 자리에 AX를 지부해서 적분해버리면 우리는 여기서 이 빗금친 부분에 회전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다? 와샤의 방법이라고 얘기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면적, 이 빗금친 부분을 X축으로 회전시켰을 때에 생기는 단면의 넓이, 즉 와샤의 넓이 AX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요 구멍 나에 있는 이 원의 빗금친 부분의 넓이이기 때문에 요것은 우리가 전체 큰 원의 넓이인 파이 곱하기 라지 RX의 제곱에서, 그리고 이 작은 원의 넓이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파이 곱하기 작은 원의 넓이는 스몰 r x의 제곱,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린 이걸 다시 적어보면 파이를 묶어내고 결국 라지 rx의 제곱에서 스몰 r x의 이렇게 제곱을 이렇게 빼주는 형태로 우리가 요 단면적을 우리가 와샤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걸 우리가 계산했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입체의 부피의 공식에 의해서 요 SX에 해당되는 요 AX를 우리는 뭐 했다? 계산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우리가 구하던 요 빗금친 부분을 X축 회전시킬 때의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라고 하면 이 회전체의 부피는 요 X 값이 A에서 B까지 정의되기 때문에 우리는 A에서 B까지 적분하면 되겠죠. 무엇을? 와샤의 넓이 AX를 A에서 B까지 이렇게 X에 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요 AX 자리에 구체적으로 요것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공식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물론 이제 우리가 회전축이 Y축일 때는 그때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진다 그러면 와샤의 넓이가 이렇게 Y에 관한 함수도 결정되어지는데 요것은 이제 나중에 실전 문제를 통해서 이미 연습을 해볼 거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X축을 중심으로 요 빗금친 부분을 회전시킨다 했는데 우리가 이 회전축이 X축이 아니고 X축과 평행한 어떤 또 다른 이렇게 뭐 Y 이꼴 예를 들어서 세모라고 하는 이런 직선이 된다. 직선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해도 우리가 구할 때 달라지는 것은 이거밖에 없죠. 이제 라지 RX가 여기에서 X축까지가 아니고 라지 RX가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가 라지 RX가 되겠죠. 그리고 스몰 x는 여기서 여기까지 더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요게 세모라는 상수함수에서 요게 세모라는 숫자 상수라고 하면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큰 반지름이 원래 구했던 반지름에다가 뭘만큼 더하죠? 세모만큼이 추가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작은 반지름도 역시 원래 우리가 구했던 것을 만약에 네모다시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요 RX를 스몰 RX 네모다시라면 거기에다가 뭐만큼? 세모만큼이 추가되는 거죠. 그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가 이 빗금친 부분이 어떤 면적이 요 면적이 X축 중심으로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는 우리가 구해봤는데 X축뿐만 아니라 X축과 평행한 이 선에 대해서 우리가 회전을 시켰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 공식은 어떻게 한다?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반지름 구하고 작은 반지름만 구하면 이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우리는 회전체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 부피 구하는 방법이 우리가 그쵸?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X축 회전이라고 했을 때는 요게 여기서까지가 큰 반지름, 여기서까지가 작은 반지름. Y = 세모라는 요 X축과 평행한 선에 대해서 회전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큰 반지름, 여기서 여기까지가 작은 반지름이 되어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y =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고 y = 1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두 함수로 둘러싸인 이 부분, 요 부분의 면적을 x축에 대해서 우리가 회전을 시켰다. 그랬을 때에 회전체의 부피를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x축에 대해서 우리가 회전한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려면 x축상에 여러분이 임의의 점을 뭐 여기다 잡아도 상관없죠. 우리가 적당히 잡아서 이쯤 잡아가지고 요 점을 우리가 x를 했을 때에 이제 요 x에 대해서 우리가 요 x라는 요 지점에서 생기는 우리가 요 면적이 x축 회전에 생기는 단면을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그 단면을 우리가 AX라는데 단면을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큰 반지름을 구하고 뭘 구하자? 작은 반지름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큰 반지름이라는 것은 바로 이 지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죠? 큰 반지름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뭐라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큰 반지름. 그러면 큰 반지름은 항상 뭐죠? 여기서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x가 어디에 위치하더라도 큰 반지름은 y = 1에서 x축까지 그리기 때문에 이게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작은 반지름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죠. 작은 반지름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인데 이것은 자, 이 전체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x가 바로 요 y = x제곱에 대응했을 때 이 y값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다 x를 적용했을 때 대응하는 y값은 x로 표현하면 뭐가 되죠? x제곱이죠. 그래서 작은 반지름은 x에 관한 함수로 표현하면 x제곱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와샤의 넓이, 즉 이 회전체의 단면적은 어떻게 되는가? 자, 요 AX는 자, 파이에다가 가로 열고 큰 반지름의 제곱에서 자, 작은 반지름의 제곱을 뺀 것으로 우리가 계산한다라고 했죠. 그럼 이것은 파이에다가 결국 1-x의 뭐가 된다? 4승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피는 이제 어디거든요? 우리가 구하던 부피는, 회전체 부피는 자, x 값이 -1에서 1까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1에서 1까지. 그리고 우리는 와샤의 넓이를 -1에서 1까지 적분해 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AX짜리 이만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자, 파이는 밖으로 끄집어내고 -1에서 1까지 1-x의 4승을 적분하면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요 함수는 우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1에서 1까지 우함수를 적분할 때는 2배를 해주고 절반만 적분하면 되죠. 그래서 2배를 해주고 0에서 1까지 우리는 1-x의 4승 dx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요 적분 계산은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적분해 보시면 그 결과가 얼마가 나오냐면 5분의 8파이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면적을 x축으로 회전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요 x축상의 임의의 한 지점을 x라고 잡고 이제 요 x라고 잡았을 때에 우리는 큰 반지름과 작은 반지름을 각각 요것만 잘 정해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동일하게 여기 y = x제곱이라는 함수하고 자, y = 1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역시 동일한 면적을 이제는 x축 회전이 아니고 x축하고 평행한 y = -1이라고 하는 요 선에 대해서 이 입체를 회전시켰을 때의 회전체의 부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이때도 우리가 와샤의 방법을 쓰는 거죠.
요때도 우리가 X축상에 적당한 점을 잡아가지고 그 점을 우리는 뭐다? 적당한 점을 요 잡아가지고 요 점을 우리 일단 뭐다? X라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큰 반지름이 뭐냐? 자, 요 X에 대응하는 요 면적의 점들 중에서 가장 큰 원을 그리는 큰 반지름이라는 것은 요 점이 지금 요 선에 대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된다? 큰 반지름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큰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자, 큰 반지름의 길이는 자, X가 어디에 위치하든가 여기서까지 이게 1이고 여기서까지 관계가 1이니까 큰 반지름의 길이는 항상 뭐다? 2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작은 반지름의 길이는 자, 어디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죠.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된다? 지금 작은 반지름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만큼은 항상 1이기 때문에 1에다가 자, 여기에서 아까 여기까지 길이는 뭐였죠? 아까 x제곱이었죠. 그래서 작은 반지름의 길이는 1 플러스 x제곱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자, 요 x라는 그 점을 잡았을 때에 자, 이 면적의 요 x에 대응하는 이 면적의 점들 중에 가장 x로 그쵸? 요 회전축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는 이 점이 돌아간 반지름, 원의 반지름이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큰 반지름.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뭐다? 작은 반지름. 무슨 말 알겠죠? 큰 반지름의 길이는 항상 2가 되고 작은 반지름의 길이는 이만큼 1에다가 요 길이가 아까 x제곱이었죠. 그러니까 1 플러스 x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회전 단면적, 즉 와샤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에다가 자, 큰 반지름의 제곱에서 작은 반지름의 제곱을 빼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파이에다가 자, 4에다가 요 1제곱을 빼게 되면 3이죠. 자, 3 마이너스 2x 제곱에다가 자, x의 4승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 부피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회전체의 부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V라고 했을 때에 자, 이 V는 역시 지금 x가 정의되어 있는 곳이 마이너스 1까지니까 마이너스 1까지 자, 와샤의 넓이를 적분해 주면 되는데 이 와샤의 넓이가 지금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파이는 앞으로 끄집어내주고 3 빼기 2x의 제곱 빼기 x의 4승 dx 이렇게 우리가 표현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요 적분은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겠죠. 이걸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15분의 64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해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와샤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X축으로 요 면적을 회전시킨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방법으로도 풀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X축이 아니고 Y 이꼴 마이너스 1이라는 축으로 요 면적을 회전시켰을 때의 회전체의 부피는 우리가 반드시 와샤의 방법을 알아야 문제를 푸는다는 거죠. 그럼 와샤의 방법은 우리가 회전하는 축을 먼저 잡는 거죠. 회전하는 축이 X축이면 X축상의 X를 그대로 잡으면 되고 또 회전축이 이렇게 Y 이꼴 마이너스 1일 때는 X축상의 X를 우리가 잡았을 때에 이렇게 연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항상 회전축에 대해서 가장 이 빗금 X를 우리가 기준으로 X값을 잡았을 때에 이 X축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회전을 시키는 면적에 있는 점까지 거리가 바로 큰 반지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점 간의 거리가 작은 반지름. 여기서 시작해서 가장 멀리 떨어지는 점까지가 큰 반지름. 가장 가까워 있는 점이 요 점이죠. 여기서까지가 작은 반지름. 그러니까 우리가 X축과 평행한 선이 여기 있든지 어디 이게 움직인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큰 반지름과 작은 반지름 구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죠. 여기에서나 X축이든 X축이 아니든 회전축이 X축이든 X축이 아니든 큰 반지름, 작은 반지름 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와샤의 방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X축이 아닌 축에 대해서 회전을 시켰을 때 회전제 부피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을 공부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예제 1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통해서 또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곡선 y 이퀄 x제곱 플러스 1과 y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를 x축 회전을 시켰을 때의 회전체의 부피를 한번 구해보라 그랬답니다.